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경우.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얘도 45도고, 얘도 45도. 같은 45도로 되어 있을 때 이 공을 실패하는 이유는 이 공을 앞에 있는 공을 내가 두껍게 쳤지만 생각보다 공을 얇게 치는 거예요. 한 3두께 정도 쳤지만 공을 얇게 쳐서 절로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공이 이쪽 라인으로 봤을 때 이 공 사이의 간격이 크지만 공이 1cm나 2cm 정도 요 틈이 이쪽에서 봤을 때 이 틈이 넓지만 않으면 요 간격이 넓어도 이 공은 세리 모양이 안 깨집니다. 세리 모양이 안 깨질 때 이 치는 방법은 내가 생각했던 이 공을 은근히 두껍게 치셔야 돼요. 그렇다고 완전히 두껍게 치면 공이 절로 가니까 세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공의 간격이 벌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 앞공을 2분의 1 정도나 2분의 1 이상으로 두껍게 치면서 오른쪽에 회전을 주는 거예요. 오른쪽에 회전을 주고 자연스럽게 툭 이 공을 끌어서 이쪽으로 뺄 필요가 없이 내가 이쪽 공을 쳐서 이 공이 1cm 정도 갈 정도의 힘으로 공을 공략하는 거예요. 세면 무조건 세리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세면 무조건 세리가 깨지는 거니까 여기서 좀 두껍게 치셔야 돼요. 얇게 때리면 이렇게 간다. 힘 조절을 해도 얇게 치면 이 공이 간다. 근데 여기서 이 공을 내가 조금 두껍게 치는 거죠. 두껍게 치면서 이렇게 공을 치면 제가 얘기했죠? 공 자체는 내 제외전으로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자, 지금 조금 약하게 쳤어요? 조금 세게 끌어서 바깥으로 빼지 않고 이 힘을 조절해서 조금 더 두껍게. 오케이. 됐죠? 그럼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세리 모양으로 공을 만들어 치실 수가 있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러한 공 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구와 수구가 제1적구와 제2적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도 이 공은 얘를 생각보다 두껍게 치셔야 되고 이때 회전을 오른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이 공을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과감하게 치셔야 돼요. 얇게 끌으시려면 안 돼요. 얇게 끌어서 가려고 그러면 저 공이 두껍게 맞아서 이 공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우리 가장 많이 실패하는 원인 케이스가 바로 앞공을 얇게 치는 경우. 또 회전을 또 역회전을 많이 주면요. 역회전을 많이 주면 공이 맞고, 즉 열시당점이나 이런 걸 주고 때리면 공이 이렇게 휘어져서 내가 좀 두껍게 쳐도 저 공이 두껍게 맞아서 공이 저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격이 떨어져 있어도 제외전으로 공을 때리면 의외로 두껍게 치셔라. 이 공은 세리 모양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 배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떨어져 있을 때 얇게 쳐서 실패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세리를 칠 때는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힘 조절 때문에 실패해요. 스트로크라는 부분이 힘 조절에 의해서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힘 조절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제가 세리를 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세리, 즉 밀어서 가는 세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서는 이 제일적구와 수구 사이의 거리가 좀 있을 때는 이 공은 좀 밀어서 가도 거리가 있으니까 좀 밀어서 가도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부드럽게 밀어도 공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이 공은 밀어서 가도 돼요. 그런데 공이 근접으로 와 있다. 그러면 이거는 투터치의 위험성으로 밀어서 갈 때 큐가 안 나가요. 그래서 공이
아주 힘이 조절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공을 칠 때 실패하는 이유는 힘 조절이 두 번째 결정적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힘을 조절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짧은 거리를 밀어서 공을 힘 조절을 해서 치시면 안 돼요. 들어가면서 힘 조절을 하면 근접 거리에서 힘 조절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이렇게 툭 치시면서 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짧게 툭 치면서 이 힘 조절을 딱 이런 경우에 힘 조절을 여러분들이 톡 밀지 말고 톡 톡 톡 톡 톡 톡 톡 이런데 미는 경우는 뭐냐면 미는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큐를 때릴 때 이게 들어가서 그래. 이게 이제 팔꿈치로 자연스럽게 팔로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손을 쭉 뻗는 사람은 없어요. 이 공을 쭉 뻗어서 이렇게 뻗어서 이 하박을 쭉쭉 뻗어서 간다는 거는 세리를 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본인 자체가. 왜냐하면 이 경우에서 이 경우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친다는 건 벌써 세리를 실패한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깊숙이 키가 들어가진 않죠. 그런데 스트로크 방법이 이 팔꿈치랑 큐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미는데 팔꿈치와 큐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멈추고 싶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팔꿈치에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팔꿈치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끝에 있는 요 손의 진자 운동, 끝에 진자 운동으로 탁탁탁 요런 느낌으로 가야지. 요렇게 조금 팔꿈치가 따라서 요렇게 들어가면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스윙이 3cm, 5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를 칠 때는 공에 0.5cm나 1cm 표면을 때리는 것보다 조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짧게. 여기서 0.5cm나 1cm 정도를 그 사이로 톡 치는 타입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공이 방금처럼 스피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힘 조절을 할 때는 이 가운데선, 즉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있을 때 어떤 힘 조절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갔다가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 갔다가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이 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툭 치면서 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짧게 슛으로 턱 치는데 요렇게 손끝으로만 딱 손끝으로만 요런 느낌이죠. 손끝으로 요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큐를 너무 안 잡아도 안 돼요. 큐를 가볍게 잡으셔야 돼요. 큐를 가볍게 잡은 상태에서 세리를 해줘야지. 아무런 게 없으면 이게 딱딱딱 이렇게 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살짝 잡아야 돼요. 살짝 큐를 잡으면, 여러분 큐를 살짝 잡으면 내가 나가고 싶어도 큐가 걸리잖아요. 뭐 내가 자꾸 때리는 거니까 많이 못 나간다. 근데 풀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아주 대려 모든 데에 힘을 다 빼. 어깨하고 이런 데는 힘을 다 빼지만 손끝을 살짝, 강하게는 아니고 살짝 잡아주면 이 잡은 상태에서 공을 치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팔로우가 쑥쑥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힘 조절을 하는데 여기 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복을 하는 힘 조절도 하지만 갖다 붙이는 힘 조절도 하셔야 된다. 여기 끝에 여기에 이렇게 톡. 근데 요거는 선천적으로 내가 이거는 조금 부드럽게 밀어도 돼요. 이게 자체는 여기서 여기까지 칠 때는 힘 조절을 할 때 부드럽게 밀 때 이렇게 들어가면 길게 할 수가 없어. 부드럽게 민다고 해서 많이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밀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그런데 얘는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툭 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부드럽게 밀었다. 그러면 이거는 스트로크가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조절해서 치셔도 된다. 둘 다 해도 된다.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도 톡, 짧게 갈 때도 톡, 이런 느낌으로
같은 스트로크의 힘 조절을 하는 방법으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갔다 올 때는 공을 0.5cm나 1cm로 내가 공을 때렸다고 하면 들어가는 건 거의 표면에만 치는 느낌이죠. 공의 표면에만 이렇게 툭 치는 느낌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힘이 돼요. 요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그 두 가지는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자, 일반적으로 힘 조절을 할 때 힘의 실패 원인은 세리에서 가장 큰 거는 힘 조절이죠. 힘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세리가 두께가 맞고 뭐 회전이 맞고 그런 의미는 없는 거죠. 그때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벽을 타고 조금씩 갈 때는 그렇게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피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피드, 그럴 때 이 공은 내가 이런 공에서 이 공을 2분의 1 정도를 쳤을 때, 2분의 1 정도의 공 두께로 겨냥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스피드로 툭 때리면 이 공이 맞고 이렇게 나오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느리게 때리면 아까처럼 갖다 붙이는 스트로크로 공을 때리게 되면 벽에 붙어있는 이 빨간 공이 안 나와요. 벽에 붙어있는 빨간 공이 안 나요. 물론 이거는 세리가 깨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쳐야 되지? 세리가 안 되네? 세리 모양이 깨졌네? 이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관계없어요. 근데 처음 치시는 분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처음에 세리를 할 때는 완벽 세리를 해야 된다. 즉 1단 세리를 해야 된다. 계속 몰고 가는 세리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 제일적구가 쿠션에서 맞고 다시 나오는 힘 조절을 해줘야 돼. 이렇게 붙으면 안 된다는 거야. 붙으면. 그래서 왜 나중에 세리는 그냥 툭툭툭 치는 게 편하거든. 세리를 칠 때 이 세리가 벽에 붙어 있는 게 힘 조절 느리게 아니라 툭툭 쳐야 되거든. 그래야 뭐냐면 그래야 바로 뭐냐면 이 공과 이 사이의 거리가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붙으면 이제부터는 이제 하는 거죠. 붙으면 이제 이렇게 가서 이게 세리가 아니에요. 이게. 붙으면 이제 어떻게 쳐? 이렇게 치면 못 치죠. 그러니까 점점 이런 상황이 생겨. 그러니까 처음에 과감성을 떼야 돼. 세리를 하라 그러면 무서워. 무서워. 이게 뭐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게 세리 모양이야. 이게 본인이 세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리는 공을 몰고 간다. 세리는 공을 천천히 치는 것이 아니라 몰아야 된다. 삼각형 모양으로 영원히 제자리에서는 칠 수 없다. 그러니까 조금 과감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조금 과감성을 가지고 가서 쳐야 돼. 얘를 끌고 가야 돼.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야. 쳐야지 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 내 공의 간격이 넓어지면 어느 정도 1cm 이상의 공간이 형성이 돼야지. 벌써 여러분들 0.5cm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리 치기가 어렵죠. 그렇죠? 과감성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거리가 짧아졌어요. 이렇게 쓰면 아주 편한데 거리가 짧아졌단 말이야. 이제부터 뭐가 생겨요, 여러분들? 거리가 이게 지금 현재 한 4mm 정도 떨어져 있거든. 4mm, 3mm.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내가 이 공을 스트로크가 쭉 들어가면 힘 조절을 해도 투터치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다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돼. 붙은 게 아니라 내공하고 제일적구나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그러면 결국은 좀 세게 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게 쳐야 될 때 힘 조절을 강하게 때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하게 못 때린단 말이야.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는 쳐야 돼. 근데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놓고 밀고 들어가면 투터치가 되는 거지. 쫄아갖고. 그러니까 못 때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뭐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 표면이나 그 짧은 거리를 툭 때리는 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면 투터치가 안 되겠지. 여기서 조금이라도 밀면 투터치죠. 힘 조절은 돼요. 힘 조절은 되는데 밀면 투터치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 붙어 있어도 여기서 짧게 톡 치는 이런 훈련을 해줘야 돼. 근접거리야. 근접거리인데 여기서 쳐야 돼. 여기서 쳐야 돼. 모양을 만들려면 내가 편하려고 그러면 이 공을 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지금 다시 거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 조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시청자분에 비해서 좋아할 수가 없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해되셨죠? 근접거리가 왔을 때 이 공을 그 스피드 갔다 오는 이 스피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짧은 숏이라도 관계없다는 거지. 여기서 이걸 두려워해갖고 천천히 치면 세리가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여기서 땅 좀 세게 쳐야 돼. 조금 짧게 톡.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이 부분에 힘 조절을 해주셔야 돼. 쫄면 안 돼요. 거리가 가까워. 그래서 못 쳐. 근데 아까 그 정도 힘 조절을 자꾸 연습하시면 투터치가 안 나와요. 근접했을 때 조금 공을 쳐줘야 된다. 이제 봐봐요. 거리가 2cm 좀 떨어졌죠? 1.5cm, 2cm 떨어졌어. 그러면 셀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내가 공을 쳐도 되는 거예요. 다시 근접이야. 이거를 근접이라고 해서 여기서 조심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쳐야 돼. 근접이라고 쳐도 된다는 거야. 이게 여기 자신 있게. 예? 갔어요. 그렇죠? 쫄면 안 돼요, 여러분. 더 자신 있는 스트로크로 여러분들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을 아주 완벽한 세리 모양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치지 마시고, 공이 근접이 되어 있어도 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쫄아갖고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리가 짧아도 칠 수 있어야 된다. 딱. 이게 필요하다. 거리가 떨어지면 내가 세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천숙희님이 후원금 보내주셨는데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짧은 거리라고 갖다 붙이지 마라. 붙이는 거 아니에요. 세리 기본형이 나왔을 때는 치시는 거다. 와,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스피드를 조금, 기본적인 스피드는 짧게 있어도 그렇게 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이렇게 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공이 방금 전에 나왔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갖다 붙이는 거는 어떨 때가 필요한 거냐? 자, 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이 일자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공은 쌤은 안 돼요. 쌤은 안 됩니다. 자, 얘는 어느 정도 한 30도 정도의 각도로 서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이 정도의 스피드로 여기서 툭 때리시면, 그 정도 스피드로 공을 뚝 때리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때리면 이건 당연히 실패하는구나.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분명히 세리의 정도에 치는 그 스피드를 때렸는데도 안 된다. 이게 안 된다. 세리 깨진 거죠.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방금 전에 쳤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스피드를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스피드. 이 스피드가 바로 뭐냐면은 이 공 근처에다가 세우는 스피드죠. 이 공 근처에다 세우는 스피드. 어때요, 여러분? 공 멋지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세리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스피드가 존재한다. 아주 짧은 요렇게 가는 스피드도 세리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게 얇게 쳤을 때 주로 많이 나와요.
얇게 쳤을 때 이 스피드가 필요하다. 갖다 공을 쳤을 때 가면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왜 실패하느냐? 제가 당구 레슨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 치면 왜 이렇게 세리 자세가 이렇게 큐대를 좀 들어도 된다고 큐대를 이렇게 들어도 된다고 각도가 알고 있는데 들어서 공을 쳐도 된다고 하는데 왜 이 공을 왜 들어설까요? 이 공을 이 매치에서 들어서 까서 힘 조절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엄청 힘들어요. 왜? 이 공은 위에서 밑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찍어야 돼. 찍는데 이 힘 조절을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큐대를 세워놓고 여기서 이렇게 힘 조절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큐 무게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우리 이게 비탈길에다가 물체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밑으로 내릴 때 쳐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큐를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중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중력이 심하잖아요. 수평으로 있으면 중력이 안 받아. 근데 위에서 이렇게 때리면 중력을 받는 거야. 그러면 중력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큐를 이런 모양에서는 큐를 최대한 수평으로 세워요. 거리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리 힘 조절할 때 뒤에서 멋지게 브릿지 길게 잡고 멋지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멋있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우리 쉽게 표현하면 쪼잔하게 쳐도 돼요. 쪼잔하게 팔도 굽히고 완전히 막 쪼잔한 모습이지만 힘 조절만 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툭 갖다 붙이면 돼 이걸. 요럴 때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요럴 때 바로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이해되셨죠? 요건 자세도 중요하고 힘 조절도 중요해. 힘 조절은 이 경우는 자세가 엄청 중요하다. 특히 왜 그러냐면 왜 이 공이 더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뒤에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어. 이 뒤에 방해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들어서 쳐도 이게 칠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 브릿지가 안 나와요. 큐거리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놓고 뭐 이게 불편해. 내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이렇게 가까이 놓고 이렇게 치면 여기서는 힘 조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명심하세요. 수평으로 놓고 얇게 핥아. 이게 바로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내용이 되고, 요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는 얘가 조금 요렇게 되어 있으면, 즉 벌어지지 않고 요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을 치고 이 공을 맞추기가 되는데 얘가 좀 떨어져 있으면 이때요, 여러분들 이 공은 몰고 갈 수는 없는 상태예요. 몰고 가려면 이쪽 공을 맞아야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려고 그러면 얘가 이쪽에 맞아야 되는데 그럼 이 각도가 분리각이 커요. 그러면 이 공은 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에서 그 힘으로 공을 공략하시면 너무 좋아요. 자, 요게 대표적인 케이스지. 이 정도? 그러면 거기다가 딱 붙여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리 모양에서 이제 벽 쿠션을 이용한 세리가 나오는 거예요. 벽 쿠션을 이용한 세리. 요거는 이제 이 두께 조절이 힘이죠. 이게 갑이죠. 이 두께 조절 때문에 공을 못 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키스샷의 두께 조절을 해줘야 된다. 이 키스샷의 두께 조절을 하지 못하면 다르죠. 자, 요 경우는 달라요. 얘가 아까보다 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쳐도 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생겨요. 내가 요쪽으로 빠지기가 좋다 이거지. 하여튼 얇게 칠 때의 스피드는 세이링에서 굉장히 필수다. 그래서 그 형태, 그리고 요 공은 여러분들이 얇게 쳐서 만들어야 세리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두툼하게 밀어서 때리면 이쪽 제1적구가 많이 가요. 두껍게 때리면 제1적구가 많이 가요. 그러면 벌써 이렇게 되면 내 공이 목적구보다
안쪽에 있으면 벌써 세리 모양은 아웃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양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얇게 가요. 얇게 목적구에다가 갖다 붙이는 힘 조절을 하셔야 세리 모양이 유지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세리 기술 중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데리고 가기예요. 데리고 가기라는 건 뭐냐면, 자, 공이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이 공을 충분히 2분의 1 두께를 맞추면서 얘를 넉넉하게 맞추는 그런 두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공이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내가 이 공을 두껍게 때리면 이 공이 이쪽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공이 두껍게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공을 두껍게 때려서 이 공을 얇게 못 맞추죠. 이렇게 나와 있어야 이 공을 두껍게 때리고 때리면 이 공을 어느 정도 두껍게 맞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두툼하게 때렸을 때 얘를 두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배치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배치는 이 자체가 바로 1단 세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1단 세리는 앞에 공을 2분의 1 정도를 맞추면 뒷공도 2분의 1을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을 쳤을 때 일반적으로 치면 얘를 두툼하게 맞으면 이 공이 두껍게 좀 맞추면 얇게 맞는 이런 배치. 여기서는 앞공은 두껍게 맞고 뒷공은 얇게 맞는 이런 배치. 자, 이런 배치에서는 데리고 밀어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밀어치기를 치는데 내가 이 공을 아주 슬로우로 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밀어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밀어치기라면 천천히 하는데 약간 이상한 밀어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밀어치기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두껍게 맞춰서 오시를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최대한 두껍게 맞춰서 이 공을 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공을 맞추는 방법은, 자, 밀어치기를 해서 이렇게 맞출 수도 있지만 밀어치기를 해서 이렇게 맞출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추느냐가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배치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처럼 두껍게 맞춰서 간다고 하면, 얘를 정면으로 맞춘다고 하면 이 공은 세리가 안 되는 거야. 두껍게 치면 이렇게 가버리 뒤로 파고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가냐면, 앞공은 생각보다 조금 얇고 이 공의 겨냥점은 이쪽이야. 이 공의 겨냥점은, 내가 밀어치기 겨냥점은 이 공이 이쪽 면으로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스피드가 세면 내가 이렇게 나가버리겠지. 자, 여기서 내가 그쪽 면을 겨냥을 했는데 내가 스피드가 세. 그러면 내 공이 저쪽으로 나가버려. 근데 여기서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쪽 면을 보고 천천히 공을 밀어치게 하는 거야. 천천히. 과하지 않는 형태로 공을 치면 다시 세리 모양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밀어치기 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을 쳤을 땐 두껍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밀어치기를 이쪽 면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밀어치기를 한다는 거지. 이런 느낌. 근접이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가까우니까 가능한 거예요. 멀리 있으면 힘들어요. 가까이 있을 때 정면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요렇게 얘를 사이드 면으로 요렇게 맞춘다는 거.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의 밀어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적구를 두툼하게 맞추는 밀어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두툼하게 맞추는 밀어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그냥 여러분 1단이에요. 구분되죠? 얘가 살짝 들어가서 좀 불편해. 불편할 때 이렇게 놓고 요 공을 공략을 하는데, 이해됐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야. 야, 나는 당구 밀어치기를 못하는데? 야,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면 여러분 고민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되려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 밀어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야 밀어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런 경우가 나오면 당점을 봐봐요. 이렇게 밑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위를 주고 치면 되는데 위를 주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타법으로 미는 게 아니에요. 미는 게 밀면 여러분들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죠. 아 밀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강의하겠어요? 실력 차이가 있는데 그냥 위에서 놓고 아까처럼 숏으로 힘 조절해서 이렇게 툭 치면 맞는다는 거야. 이렇게 얇게. 근데 이 공을 얇게 칠 때 지금의 어떤 모양이 나왔냐면 내 공이 많이 이쪽으로 가. 치니까 그 방법으로 공을 때리니까 내 공이 이렇게 많이 가니까 얘 둘이 일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일자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더 두껍게 가라, 좀 두껍게 쳐도 되겠지만 여기서 그 부분을 조금 방지하는 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역회전을 좀 줘야 된다는 거야. 역회전을 이렇게 주고 공을 때리면 내 공이 맞고 여러분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봐봐요. 이 공이 아까랑 다르잖아.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내가 이쪽에 당점이니까 그냥 10시 되겠죠? 10시나 10시 반 당점을 주고 공을 때리잖아요? 그럼 맞고 공이 이렇게 휘어서 가요. 이렇게. 맞고 이렇게 휘어서 가니까 아까 무회전으로 쳤을 때 이렇게 가는 이 모습이 이렇게 휘어져 가니까 얘가 상상외로 조금 두껍게 맞는다는 거야. 여기서. 같은 모양인데 내가 역회전을 주고 지금 10시 반을 내가 주고 쳤어요. 10시 반 모양을 주고 때리면 얘가 얇게 맞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껍게 맞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용 끝난 거죠. 그러네요. 이 공이 얇게 맞을 것 같지만 역회전을 주면 공이 자 이거를 같은 두께지만 제가 만약에 무회전으로 치면요 조금 일이 더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공을 쳤을 때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조금 밀고 들어가요. 쉽게 표현하면 조금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곡구가 생겨서 조금 밀고 들어가서 얘를 조금 두껍게 때릴 수 있다. 그래서 세리 모양을 여러분들이 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데리고 간다. 이 공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죠. 일반 세리 모습에서는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쳐서 둘 다 보내는 거죠. 너 가고. 근데 지금은 같이 가. 내가 상단이니까 이걸 치니까 내 공이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내 공이 조금 더 가는 거야. 좀 더 가면서 그 모양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세리를 치는 역회전을 주고 각도가 안 좋을 때 45도 이 공을 두껍게 맞추면서 두껍게 못 맞추는 형태. 야, 요거 여러분들 이 공 다 이렇게 쳐요. 이렇게 이 공을 데리고 가지 못하고 힘 조절만 해서 천천히 갖다 붙이려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치면 100% 깨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 조절해서 어떤 분이 야 이거 그 패스 너스로 하면 안 돼?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 공을 여기서 살짝 치고 올라와서 살짝 되게 어려워요. 지금 각도는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놓고 저쪽을 보고 천천히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됐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모양은 어떤 경우가 되냐면요. 밀고 가기. 밀고 가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주 웃긴 상황이 하나 생겼어. 막 얘가 딱 봤더니 이 공이 이거 얇게 치면 볼까 말까. 이거 얇게 치면 이거 간당간당해. 이거 간당간당해. 지금 맞았거든요.
이거 얇게 치면 빠질까 말까. 잘못 치면 이 공은 빠져. 이건 들어가네. 아무튼 빠져. 근데 내 공이 지금 공이 얼마냐면 한 2mm 이렇게 떨어져 있어. 2mm. 진짜 완전 근접이야. 그러면 이 근접이 나왔을 때는 완전 근접, 초근접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공을 밀어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면 100% 투터치. 지금 얘랑 거의 일반적으로 이렇게 툭 치면 투터치. 밀고 들어가면 투터치야. 내 큐가 길면 여기서 내 큐가 길면은 이 공은 투터치야. 얇게밖에 못 쳐요. 맞아. 얇게가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아주 얇은 형. 하나만 얇게 칠 수, 이렇게 치면 얇게 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밀고 들어가면 투터치인데 여러분들 이때요 지금 현재 배치에서는 이 공을 너무 두껍게 때릴 필요 없이 한 2분의 1 정도를 겨냥하시는 거예요. 자, 2분의 1 정도로 겨냥하는데 여기서 그냥 아까 그 타법 있죠? 이렇게 그냥 톡 찌르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 수 있는 모습만 요 정도나 요 정도 선, 그 사이 한 1.5 정도 선으로만 요만큼이나 요거 한 요만큼 정도 오는 그 힘으로 근접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당점을 좀 위로 주고 그냥 이렇게 툭 때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투터치인 줄 알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이렇게 놓고 툭 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밀구각이야. 근데 밀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밀어치는 타법을 하지 않는다. 밀구각인데 밀어치기 타법을 안 해. 웃긴 거죠. 밀구각인데 밀어치기 타법으로 안 한다. 얇게는 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당점을 약간 위로 줘. 너무 극상단으로 안 가셔도 돼요. 부드럽게 때리면 밀려요. 극상단으로 주면 더 잘 되죠. 위에 당점을 주면 더 잘 돼. 근접이지만. 근데 아까 연습했던 대로 끝에만 톡. 그러면 투터치 아니에요. 좀 세게 쳐도 돼요. 남들이 보면 저거 없다고 생각해. 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거 마세이야, 마세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야, 이거 마세이로 쳐야 돼. 하는 이런 각도야. 야, 이거 마세이로 쳐야 돼. 할 때 여기서 그냥 대고, 먼저 대고, 가볍게, 짧게 톡.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긁으면 되죠. 얇게 치면 이제 다시 세리가 되는 거죠. 요거는 밀고 가기. 투터치 아닙니다. 그런데 스트로크는 어떻게 된다? 톡. 괜찮아요. 당구 이론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럴 때 얘가 이런 공은 밀고 가기 근접일 때는 큐대를 세워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위에서 세워도 되는데 그러면 조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약간 수평으로 좀 큐대를 뒷부분을 좀 낮춘 상태에서 툭 밀고 가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야, 이게 제가 세리를 치면서 놀란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자, 그냥 한 외국 선수들이나 우리나라 하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쉽게 쳐요. 그래서 제일 혁신적인 것 중에 하나는 대리고각이랑 바로 이 밀고각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되게 놀랬던 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밀고각이는 여러분 연습할 때 투터치라고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원쿠션을 이용한 세리 만들기. 공이 이렇게 있어요. 자, 공이 이렇게 있어야 뭔가 세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리가 이렇게 있어야 세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좀 무슨 얘기냐면, 자, 세리는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즉 이러한 그 삼각형의 모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약간 역삼각형의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요렇게 일자 배치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공은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지만 얘가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
삼각형인데 약간 삐딱한 삼각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공은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이제 못 치는 거죠. 이거는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나마 이쪽에 완쿠션으로 이 공을 칠 수가 있다. 완쿠션으로 이 공을 칠 수가 있는데 이 공을 여러분들이 회전을 많이 주고 봐봐요. 회전을 많이 주고 앞공을 얇게 이렇게 공을 주고 때리면 야, 이건 잘 맞았다. 얇게 못 칠 때 여러분. 얇게 못 칠 때. 얇게 못 치는 상황이에요. 다이렉트로 못 치는 상황. 이렇게 있을 때 이 공을 회전을 많이 주고 얇게 쳤는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이 세리가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양이 뭐가 나빠 하지만 이 공은 세리가 될 수 없어요. 일적구보다 내 공이 더 또 밑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럼 더 세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내 공이 다시 일적구보다 위로 와야 돼. 그러니까 쿠션에 붙어 있는 것보다 내가 공이 더 위쪽으로 나와 있어 세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직접은 못 쳐. 직접은 치면 여러분들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직접을 못 맞추는 그러한 이거 도저히 직접은 없다. 그럴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공이 조금 이 공이 더 들어가 있어. 이렇게 직접을 줬는데 내가 이 공을 얇게는 치지만 내가 무회전으로 치면 저 공이 안 맞아. 무회전으로 이 공을 치면 안 맞아.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회전을 조금 줘갖고는 안 맞아. 이럴 때는 맥시멈 회전을 주고 치시면 이 공은 세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이 공을 얇게 치지만 이렇게 칠 때 이게 안 맞아.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이 공이 조금 더 일자 배치에 조금 더 요렇게 더 많이 가 있다. 이럴 때는 내가 회전을 많이 주고 치셔야 돼. 그런데 회전을 많이 먹이려고 할 때 이 공이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이거 치고 이 공 쳐서 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돼. 이게 실제로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을 어떻게 치냐면 이 공은 조금 두껍게 치는데 힘 조절을 해서 요렇게 죄송합니다. 힘 조절을 해서 요 공을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요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모양으로. 요 방법이 여기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공이 너무 얇게 치면은 일로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두껍게 쳐요. 조금 두껍게 쳐서 이 공을 회전을 줘서 조금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에 이 모습이 나와야 세리가 되는 거예요. 좀 많이 들어갔어요. 조금 셌어. 저를 상상으로 공의 차이가 있으면 조금 회전을 많이 주고 공을 공략을 하셔야 얘를 조금 두껍게 쳐야 돼. 얇게 치는 것보다 조금 두껍게 쳐야 세리가 나오는 거예요. 잘 나왔어. 그렇죠? 잘 나온 공이에요. 근데 이 공이 회전을 많이 줬을 때 이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정도로 주면 안 돼요. 뒤쪽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 내 공이 숨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숨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완쿠션의 세리를 치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회전을 생각보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각도가 크지 않으면 얘가 좀 깊숙이 들어가면 회전을 많이 주지만 요렇게 있을 때 여기서 회전을 뺄 줄 알아야 된다.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회전을 내가 3팁 줄 거를 한 2팁으로 주고 회전을 조금 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공각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일로 나오죠. 만약에 더 줬으면 안으로 파고 들어가겠죠. 때에 따라서는 이러면 요렇게 돼 있으면 이거 회전 조금 줘야 돼. 많이 주면 안 돼. 안으로 파고 들어가. 조금만 주고 공을 쳐야 내가 요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세리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회전 조절이 회전의 양이 무조건 맥시멈이 아닙니다. 무조건 맥시멈이 아니에요. 회전의 양을 조절해서 내가 이 공을 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다음 공을 세리 모양으로
공을 공략할 수가 있죠. 잘못했다. 아까 저도 실수예요. 좀 더 두껍게 치셔야 돼. 좀 더 두껍게. 그래야 세리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왕쿠션으로 세리를 만들 때는 내가 무조건 맥시멈으로 주지 마라. 이거를 맥시멈으로 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세리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을 너무 얇게 치려고 하지 마라. 봐봐. 얇게 치면 세리가 안 돼요. 근데 두껍게 쳐야 되는데 힘 조절이야. 이게 어려워요. 조금 두껍게 쳐야 돼. 조금 두껍게 쳐야 돼. 힘 조절이 여기서 엄청 어려운 정교한 기술이 되는 거죠. 정교한 기술로 내가 이용하는 거. 정교한 기술로 이 공을 만들어야 돼. 저희와 관계없는데 일반 분들은 이거 잘못 치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훈련하셔야 돼. 기술 중에서 제일 섬세한 기술이야. 이 두께를 맞추는 이게. 이 두께를 맞추는 이게 제일 섬세한 기술이야.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기술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이 모습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쉽게 칠 수 있다. 자, 이제 더 쉬운 모습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그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해야 돼. 쌤은 안 되죠? 쌤은 안 돼. 내 공이 많이 나가면 안 돼. 이 공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치기는 어려워요. 요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요런 상태. 요런 상태. 요거는 회전을 좀 주고 쳐야 돼. 쌤은 안 돼요. 쌤은 회전이 있다고 쌤은 이 공은 깨져요. 그렇죠. 요렇게 나오는 두께를 설정하니까 다음번에 셀이 오케이. 엄청 중요한 당구 기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아주 기술 중에서 세리에서 필요한 기술은 붙이기 기술이에요. 붙이기. 갖다 붙이기인데 아까 이 공도 붙이기예요. 이 공도 저쪽 공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저 공을 치는 느낌이 아니라 갖다 붙이는 느낌이 있어야 여기서 이 공을 내가 세리로 공략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런 다시 이제 세리 모양으로 복구한 거죠. 대박. 자, 그러면 이런 붙이기 기술은 어떨 때 쓰냐 하면 몰고 가지 못할 때. 자, 몰고 갈 때는 붙이기 기술 할 필요가 없어. 몰고 갈 때 치면 되는 거야, 각도상.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이 공을 쳐서 얘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세리 중에서 3단 세리가 공을 여기서 치지 못할 때 하나, 여기서 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런 모습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를 내가 여기서 빼내면 공이 깨져. 여기서 빼내면 공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해서 이지만 얘가 삼각형에서 요만큼만 가지면 좋은데, 요만큼만 가지면 이건 세리가 되는 건데 얘가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 내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내 각도가 이 공을 내가 빼내야 되는 그런 상황, 빼내지 못하는 상황. 빼내려고 그러면 내가 두껍게 치면서 타격을 줘야 빼지는 경우. 이거 뭐 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힘 조절해도 안 돼, 이거. 이거 힘 조절 해볼까요? 얘를 조금 가게 만들면 못 빼죠. 얘를 힘 조절하면, 자, 이 상태야. 얘를 힘 조절하면 못 빼는 상태가 되는 거야. 안 돼요. 되게 어려워. 그래서 지금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야. 지금 모습이 뭐냐면 얘를 이쪽으로 빼는 모습이 안 되는 경우에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주고 얇게 치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갖다 붙이면 키스 백샷이 나오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 킥스 백샷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리를 하라 그러면
이게 셀이 안 되는데? 안 되죠. 자, 그러면 근접으로 가자 이거야. 근접으로 갈 때 쿠션에 가까운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쿠션에 가까운 상태에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갖다 붙이기의 기술을 여기다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멋진 기술이 나오죠. 그럼 이거는 공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쫄면 안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는 투터치 기술, 밀구각이. 밀구각이야. 좀 두껍게 쳐야 돼. 얇게 치면 안 돼. 얇게는 분명히 있어. 그럴 때 짧게 슈트로 딱 공 표면만 떡 치는 거죠. 이 기술을 쓰면 내가 셀이 모양으로 다시 복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붙이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허공에 있는 거는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이 치기가 어려워. 물론 500, 700 치신 분들은 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 20, 500, 700이 쳐도 이게 쉽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여기다 이렇게 놓고 갖다 붙인 상태에서 이 공을 키스 각도로 얘기해서 제회전, 역회전 막 엄청 머리 써갖고 이 공이 키스샷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이 공을 키스샷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쉽지 않은 경우에 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이 근접으로 되어 있다. 즉 쿠션에 가깝다. 두 공이. 그럴 때는 갖다 붙이는데 이렇게 거리가 짧아도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저번에도 이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끝선과 이 끝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 공을 끝선과 끝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치면 제 공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공을 재회전을 많이 주고 여기서는 9시 3틱 같은 회전을 주고 공을 얇게 쳐도 일반적으로는 무회전으로 치면 내 공이 일로 나오는데 내가 이쪽 회전을 주고 때리기 때문에 끌지 않아도 정면으로 맞아도 내가 회전력으로 오른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 얇게 치면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 이 공을 쫄면 안 돼. 쫄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거 내가 이쪽으로 빼기 위해서 요 두께를 사용하면 나오지만 다음 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 경우는 키스샷을 이용하는데 앞에 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1mm, 2mm 정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돼. 공을 때리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회전으로 치면 돌아 이렇게. 그래야 이 공이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로 공을 때리면 여기서 또 다시 여러분들이 오케이 다시 셀이 모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 공에다가 갖다 붙여. 근데 갖다 붙일 때 여러분들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죠.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이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많이 떨어져 지금 있어요. 한 1c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 많이 떨어져.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살짝 빼야 돼요. 탁 치고 살짝 빼야 돼. 이 공은 끌어치기니까. 왜 다시 내 공이 튀어나오니까. 이건 끌어치기 빼야 돼. 근데 아까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건 내 공이 간단 말이야. 근접이니까 가기 때문에 뺄 필요는 없어. 그냥 톡 때리면 돼. 이렇게 톡 때려도 내 공이 가니까 툭터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다시 내 자리로 오잖아요. 내 자리로 오기 때문에 이 공은 빼줘야 돼. 안 빼주면 걸리지. 걸리니까 투터치지. 그 여기서 빼줄 수밖에 없어. 딱 표면을 당점을 하단을 주고 딱 밑에를 딱 줘도 이건 빼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근접이지만 이거를 집어넣고 빼면 안 돼. 어떤 분들 딱 들으면 먼저 빼다가 공을 못 치죠. 몇 번 못 맞추죠. 몇 번 못 맞춰. 못 맞춰. 안 그래. 내 공이 그냥 가는 건데 다시 백으로 안 오잖아요. 이 공이. 그러면 그냥 여기다 내가 짧게만 툭 치면 투터치도 없어. 짧게만 치는 훈련을 하면. 지금 짧은데 얼마나 세게 쳤어야죠. 충분한 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지금 35분인데 더 누르셔야 돼.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를 너무 덜 눌러주셔요. 자, 여기서 뭐냐 하면 이제 방송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키스 백샷을 쳤어요. 근데 공이 붙어 있어, 하나가 붙어 있을 때 이런 키스샷을 칠 때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중심, 빨간 공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중심을 연결했을 때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거리가 같을 때는 역회전을 조금 주고 치시면 돼요. 거리가 같을 때는 역회전을 주고 쳐야 이 공이 끌고 가. 이 쿠션에 있는 공이 오른쪽 회전을 먹어. 이렇게 하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역회전을 줘야 얘가 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같은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 회전을 주고 때리면 얘가 안 따라가. 얘가 거의 제자리에 멈춰 있어. 자, 이 상태에서 또 제외전을 세시당점을 주고 때리면 이 공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른쪽 회전을 주고 때리면 이 공이 여기서 내가 오른쪽이지만 얘가 왼쪽 회전을 먹으니까 이 공이 쿠션에서 맞고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오기 때문에 다시 이 공이 내가 얘를 때리는 거야. 오른쪽 회전을 주면. 근데 내가 왼쪽 회전을 주면 이 공이 일로 빠지니까 이렇게 빠지니까 공간이 여기가 생기는 거예요. 공간. 일로 빠지니까 얘가 얘를 방해를 못하고 일로 가니까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 오른쪽 회전을 주면 얘가 맞고 일로 나오니까 공간이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역회전을 주고 때리면 자, 10시 정도 당점을 주고 때리면 이 공이 맞고 아까처럼 곡구가 생겨서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을 왜 실패하느냐 하면 자, 회전을 오른쪽으로 주고 때리니까 두껍게 때리면 공이 안 맞거든? 두껍게 2분의 1 정도 두껍게 치는 게 안 맞거든? 이렇게? 안 맞으니까 세리의 모양에서 두껍게 쳐야지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득점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두껍게 때리면 안 되니까 얇게 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 가운데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당연히 세리는 실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을 오른쪽 회전을 주고 때린다는 것은 나는 세리를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 오른쪽 회전을 주면 방금 전에 두껍게 빠졌으니까 무조건 얇게 치니까 공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물론 어떤 분은 나 이거 끌어칠 거야. 근데 좀 세리 모양인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역회전을 주고 때려야 돼. 역회전을 주고 치면 공이 휘어지는데 상단을 주면 더 많이 휘어져. 상단을 주면 곡구 현상이 이렇게 가는 게 더 많이 생겨. 그럼 회전의 역회전과 얘가 짬뽕이 되는 거죠. 짬뽕이 되니까 두껍게 쳐도 빠질 일이 거의 없는 거죠. 어쨌든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데리고 갈 수 있어.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멀고 얘는 짧아. 그럼 이건 역회전 주고 때리면 불편한 거죠. 이걸 역회전 주고 때리면 빨간 공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더 많이 간다는 거지. 그럼 이럴 땐 덜 가야 돼. 덜 가야 되니까 이럴 때는 역회전을 주는 게 아니라 제외전을 주고 쳐야 돼. 그러면 제외전을 주고 때리면 분리각이 커져. 자, 아까 이렇게 같은 거리일 때 제외전을 주고 때렸더니 안 맞고 빠졌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있으면 맞겠지. 그리고 얘도 안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전을 주고 때리면 이 공이 안 가, 이렇게. 그냥 공이 충분히 맞는 거야. 그럼 여기선 제외전이 정답인 거지, 짧을 때. 물론 무회전도 관계없어. 근데 효과를 확실하게 보려면 제외전이 확실히 좋은 효과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안 도망가. 간격이 멀어. 야, 붙어 있으면 당연히 관계없지만 떨어져 있어. 그래도 내 공이 제외전을 주면 이 공이 맞고 다음 공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지만 키스샷으로 때리는데 틈이 벌어져 있지만 원래 맞으면 이렇게 가운데 낄 것 같은데 맞고 얘가 오른쪽 회전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얘는 잘 안 가. 안 가니까 모양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무지 여기서 빵 쳐갖고 내가 오른쪽으로 뺄 필요가 없이 그냥 오른쪽 회전이면 충분히 바깥으로 나온다.
아주 쉽게 바깥으로 나와요. 각도가 좁았어? 그러면 제외전.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 공은 깨진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 공이 깨질 확률이 높아요. 쿠션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 공은 깨질 확률이 높지만 붙어 있으면 이 공은 땡큐야, 땡큐. 우와, 땡큐. 땡큐. 나이스 볼 플레이가 되는 거야. 안 깨지는 거. 이거 역회전으로 주고 친다고? 그냥 세리니까 끌고 간다? 너무 많이 밀고 간다는 얘기지. 역회전을 준다는 얘기는 얘를 너무 많이 밀고 들어간다는 거야. 이렇게 같이 가야지. 세리는 같이 가야지. 세리는 같이 가야지. 하나는 많이 가고 한쪽을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른쪽 회전을 주고 쳐도 얘는 덜 가. 얘가 지금 덜 간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음 세리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공의 두께가 이 세리가 여기 나올 때 자 이제는 역회전을 주군 쳐야 되지만 이 공이 이 각도가 되게 좁아. 이게 각이 좁으면 이 공은 끌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붙어있을 때 절대 세리가 되진 않죠. 그러면 적어도 45도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45도 정도의 각도는 갖고 있어야 내가 이 공을 세리로 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가 45도 각도가 아니고 얘는 45도 좀 약간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세리가 없는 거죠. 끌고 갈 방법이 없어. 두껍게 치면 당연히 빠지니까. 두껍게 치면 끌고 가는데 빠지니까 없지. 이거는 없어. 45도는 돼야 된다. 45도는 돼야 된다. 특히 내각이 45도가 돼야 된다. 내각이. 얘는 이렇게 있으면 제외전이고 얘는 이렇게 있으면 역회전 주고 때리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최소한 각도가 얘가 45도는 돼야지. 더 들어가면 이 공은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이 45도의 각도가 여기면 이 형태에서 이 상태의 공관계가 있어야 돼. 45도 미만으로 있어야 이게 세리가 되지. 이렇게 돼 있으면 세리 깨진 거야. 45도의 미만의 각도가 있으면 제외전으로 모양 만들고 이렇게 있으면 역회전으로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있으면 못 만들어. 이런 얘기죠.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 딱 45도. 역회전 가. 얇게 들어가면 안 돼. 의외로 두껍게 치면서 그 밀어치기 역회전에 그걸 이용하는 거야. 자, 각도가 좁아. 나는 45도인데 얘는 각도가 45도보다 작은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러면 제외전으로 쳐도 이 모양은 안 깨진다. 절대 세게 치실 필요 없어요. 키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끌어치기랑 똑같은 거야. 키스는 이 공을 직각일 때 2분의 1 넣으면 이쪽으로 끌어서 되는 거야. 키스는 내가 굳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안 끌어치는 거야. 그쵸? 붙어 있으면 이 공은, 떨어져 있으면 이 공은 2분의 1로 끌어쳐야 돼. 편하게 치면 못 맞추잖아요. 이렇게 있는 공은 그냥 쳐도 만든 거야, 이게. 그냥 2분의 1로 쳐도 이 공은 끌어치기 효과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야. 굳이 내가 끌지 않아도 이 각도는 이렇게 돼 있으면 제외전을 주면 이 공이 1로 맞는다는 거야, 1로. 굳이 키스샷일 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 배치에 정면 배치에 끝에가 딱 걸려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러면 이거는 세리가 안 깨진 거야. 정면 배치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정면인데 자, 얘는 일자고 얘는 요 끝에 선에서 이렇게 딱 걸려 있으면 이건 세리가 안 깨진 거야. 이거 내가 몇 번 작업하면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공은 못 만들어요. 왜냐면 얘를 맞춰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얇게 치는 건 당연히 얘가 얘를 못 맞추니까 세리 아웃이죠. 근데 최소한 얘를 이렇게 보내야 같이 가야 세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가서 세리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얘를 최소한 정면으로는 쳐야 돼. 정면으로 치면 나는 왼쪽 해지가 오른쪽 해지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정면으로 쳐야 얘가 왼쪽으로 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 그렇죠?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 공이 거기에 딱 나와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이 상태에서 정면으로 쳐도 가지만 한 95% 정도를 오른쪽으로 살짝 쳐도 얘가 요런 모양이 될 수 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게 야 이렇게 정면을 치면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때려도 이 공의 회전으로 인해서 얘가 요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아주 웃긴 공이야. 이거 아주 웃긴 공이야. 그러니까 야 이걸 이렇게 치면 안 맞을 수도 있고 요렇게 조금 얇게 98% 제가 98% 정도 겨냥했거든요. 98%를 공을 겨냥해서 오른쪽으로 98%를 때리면 얘가 그래도 가는 거야.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98% 오른쪽에 여러분들부터 98%를 때려도 얘는 일로 가요. 95%를 때려도 일로 가고. 그러면 세리에서 이게 안 돼.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조금 오른쪽으로 때리면 얘가 일로 갈 것 같은데? 무회전으로 치면 오른쪽으로 절대 안 가. 오른쪽 절대 안 가. 역회전으로 치면 간단 말이야. 이 두께가. 그쵸?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게 벗어났어 얘가? 일자 배치에서 벗어났어. 그럼 때리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조금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모양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 공을 맞추려고 그러면 이거 힘들어. 그러려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 야,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려운 얘기. 완전히 9시 4팁, 3팁도 아니고 거의 9시에 4팁 정도를 주고 공을 공략하면 조금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삑살이 날 만큼 죄송합니다. 큐미스가 날 만큼 완전히 끝으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땡큐예요. 대려 이 공은 역회전을 많이 주고 때리면 안 돼. 역회전을 너무 많이 주고 때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절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거리가 가까워. 그렇죠? 얘 충분히 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밑으로 충분히 내려가는 거야. 역회전 주고 때리면. 그렇죠? 이것도 내려가는데 이건 안 내려가겠어? 당연히 역회전 주면 충분히 내려가지. 여기다 상단 주면 충분히 더 생각보다 두껍게 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빠져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와, 야 이게 되나? 역회전 주고 두껍게 때리면 일로 나올 것 같은데 괜찮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이 되어 있고요. 키스샷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무회전으로 치면 이거를 무회전으로 치면 내가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데리고 가지를 못해. 근데 역회전을 좀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정면으로 안 치고 살짝 왼쪽을 쳐도 이 공이 오른쪽을 살짝 맞춰도 95% 정도의 모습으로 맞춰도 얘가 충분하다. 이게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95%의 모습으로 쳐도 정면으로 안 치고 95%의 모습으로 쳐도 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즉 얘가 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공이. 제가 엄청나게 세리 훈련도 많이 하고 제가 오늘도 한 10시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혼자 투닥 혼자 심심하니까 막 해요. 마세이 한 30분 찍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스파르타 당구 있잖아요. 스파르타 당구 TV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제가 마세이 영상을 한번 올릴 거예요. 제가 요즘 마세이 영상인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게 대체 알고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브릿지예요. 브릿지. 이 브릿지와 이 자세. 내 이 자세를 어떻게 쳐야 마세이가 나오나.
이 부분을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내가 특별 강의. 브릿지가 대체 이런 어떤 모습의 역할이고 스트로크는 어떻게 쳐야 이런 마세이를 내가 편하게 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저희 스파르타 당구 TV에다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공고를 띄울 텐데 꼭 오시고요. 스파르타 당구 TV 여러분들 홍보 좀 많이 하시고 꼭 구독을 꼭 해주세요. 네, 거기에다가는 제가 당구 연습을 하면서 직접 이런 공은 어떻게 쳐야 되고 이런 공은 어떻게 쳐야 된다는 거를 실전의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 올해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멋진 그런 한 해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팅 좀 한번 해주세요. 우리 팬분들 너무 고마워요. 제가 2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오재성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황세일님 고맙습니다. 오늘 컴퓨터가 박살나서요. 컴퓨터 갑자기 방송이 안 돼요. 오재성님. 어린 왕자님, 저번에 20개 치셨는데 대박이더라고요. 댓글에. 이제 30개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린 왕자님 몇 점 치세요? 400? 이 20개면 그걸 했다고 했으면 300이실 것 같은데? 400이었으면 종종 쳤다고 얘기했을 텐데. 강선나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죠? 어린 왕자님 300이죠? 아니면 400이냐 500인데 22개를 쳤다고 얘기하시면 약한 400? 그러면 약한 400. 그죠? 똥키님? 좋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구장에 내년에 그 당구 그 회원들을 내년 2월이나 3월에 모집할 거거든요. 그래서 4구 동호인을 한번 만들 거예요. 혹시 근처에 계신 분들 한번 가입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복잡한 동호회는 아니고 그냥 모여서 같이 게임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식의 저도 직접 게임에 참여하고 이런 모임을 하나 만들 거예요. 네. 더 이상 댓글이 없는 관계로 방송을 종료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기를 회전시켜라. 무서워. 제 얼굴이 무서워요.